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간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계절을 보면은 봄의 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전국 정치권 상황을 날씨에 비유하자면 폭풍 속으로 회오리 바람 속으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사정이 다 다르긴 하지만요. 들여다보면요. 매일매일이 심상치 않은 날씨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자,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는요. 원전 얘기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 이제 4달이면 출범하죠. 원전 18기 수명 연장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와는 확실히 방향을 다르게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이걸 조정해서 만료되기 5년에서 10년 전부터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미리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당 원전수를 10기에서 18기로 늘린다. 좀 더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시죠. 어제 이 내용으로 정치권이 발칵했죠. 자, 민영배 의원 위장 탈당 그리고 법사위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인데 탈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장이라는 거죠. 자, 민주당이요. 검수완박 법안 강공을 하고 있는데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원래 뭔가 법사위 이 여당목, 야당목 이러고 있는데 요거를 뭔가 살짝 만져서 민주당에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서요. 개혁 명분 퇴색됐다. 꼼수다. 이런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지금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동아일보 보시죠. 자,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사고 그리고 외고 뭐 이른바 특목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되죠. 안 없앤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2025년까지 모두 폐지한다. 사실상 일반고로 전환한다. 이런 계획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인수위 현행 유지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2025년 일괄 폐지를 결정했는데 새 정부 출범 후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령은요. 이건 정부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법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자,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어제 모습인데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가까이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가까이 있다. 이래서 지금 의미를 부여를 받는 건데 여기 보겠습니다. 운동장을 되찾은 아이들 4달부터 전면 등교. 모든 학교가 전면 등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미리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싣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박상한 당연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석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매일경제가 다룰 주요 이슈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꼼수 그렇습니다. 위장 탈당 얘기입니다. 지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숫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법사위 내외에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이런 꼼수까지 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선제 타격. 이 내용만 딱 보면 이게 혹시 무슨 북한? 아니면 안보, 국방 이런 게 풍기는데요. 이게요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그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공천 배제 결정을 했거든요. 내부에서 뭔가 내용이 짙게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구를 겨냥해서 선제 타격을 한 셈이다.
그 누구는요.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선택하라. 물음표죠.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요. 장관 후보자 그리고 국무총리 후보자 뭐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동의 받고 싶거든 다른 장관 후보자들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이런 분위기,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스크 충돌입니다. 정부 지금 방역 완화 조치하고 있죠. 그리고 마스크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내달 초부터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인수위가 어제 정면으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스크 충돌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어제 민주당에서 있었던 이른바 위장 탈당. 뭐 오늘 언론들은 꼼수에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기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의원 탈당, 물불 안 가리는 검수완박 꼼수다. 제목이 굉장히 날석에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무소속 양양자 의원이 뭔가 여기서 좀 뭔가 있었어요, 일이.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 반대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게 변수로 떠오르자 민영배 의원을 위장 탈당을 시켜서 무소속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뭔가 법사위 내부에 자리를 하나 더 확보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안건조정위원회 이게 뭐 법사위 안에 있는 건데요. 셀프 소집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양양자 의원이 반기 들자 민영배 의원 탈당 그리고 안건조정위의 배치 그리고 검수완박 폭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에서 뭔가 먼저 얘기를 하고 이후에 결정이 된 뒤에 뭔가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연속해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로서는 만약에 안건 조정 소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이제 양양자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뭐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원내 지도부에 본인의 이런 이 고민을 하고 있음을 전달했고 원내 지도부는 또 이 상의와 이제 숙고 끝에 그 선택을 수용했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이 개인적인 그런 고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부분의 선택을 수용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박홍구 민주당 원내대표가 뭔가 대책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뭔가 탈당. 근데 이게 위장 탈당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박찬 교수님, 좀 쉽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네, 뭐 국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과거에 동물 국회, 예. 뭐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막 싸웠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 국회 선진화법에 안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예. 3대 3의 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서 90일 동안 심사를 좀 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자. 이게 3대 3, 그러니까 똑같이 숫자를 준 거군요. 여당이 3이면 야당, 전체 야당은 뭐 여러 정당이 있는데 거기도 세 자리를 주고 그래서 그렇죠. 논의를 하라. 네.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4월 말까지 법안이 처리되려면 예. 상임위 이제 최종 관문을 통과를 해야지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럼 안건조정위에서 여당이 예. 숫자가 많아야 예. 빠른 시간 내에 90일 동안 거기서 안 머무르고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건 조정위에서 그냥 의견이 맞서게 되면 90일을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90일을 머물게 하지 않으려면 예. 4대 2를 만들어야 되는데 6명 중에서 4대 2로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는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안건조정위는 3대 3인데 이 무소속을 갖다가 야당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 지금 현재까지는 양양자 의원 한 분이 무소속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당연직으로 그 야당목 한 명 몫으로 예. 안건 조정에 들어가는데 예. 근데 문제는 양양자 의원을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무소속으로 앉혀놨는데 법사위로 사보임을 해서 아, 그것도 뭔가 그 사이에 조치가 있어서 또 그렇죠. 글로 들어가게 됐군요. 그냥 원래부터 있던 분이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편법을 써가지고 그럼 그걸 사보임- 가지고도 또 꼼수라 그랬군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번 편법을 썼는데 예. 문제는 양양자 의원이 이거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좀 속도 조절론 입장을 펼쳤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군요. 그렇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빨리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 올려야 되는데 예. 그래서 급하게 민영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민영배 의원이 그 야당 몫으로 또 사보임으로 들어가서 그럼 양양자 의원이 있던 그 자리로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다시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그럼 숫자가 이제는 4대 2로 숫자가 4대 2가 되니까 아. 빠른 통과가 가능하겠죠. 법사위에 빠른 통과. 그러면은 그 안건 조정위에 90일 동안 머무르지 않고 바로 지나갈 수 있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다. 네.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그 개정안 때도 예. 민주당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오. 한 번 쓸 때는 그게 편법이고 꼼수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편법이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국회 선진화법이라든가 안건 조정위를 설치한 그 취지가 취지 없어지는 자체가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저께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꼼수다, 폭주다, 위장 탈당다 이렇게 나온 거군요. 지금 오늘 표현이요. 저 윤용걸 전 대표님. 네. 이걸 어떻게 좀 읽으셨습니까? 저는 논두렁길을 예. 시속 30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논두렁을 300km로요? 네, 시속 300. 그럼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논두렁이? 논에 처박히는 거죠, 차가. 네, 지금 학교 앞에서는 30km 이상 못 달리고 예. 속도 제한 엄격히 하는데 그냥 폭주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꼼수, 또 암수, 속임수, 암수, 아. 예, 이게 또 자충수. 자충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니까 자충수가 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또 뒤통수. 이게 계속 이런 수를 편법을 쓰는 거죠. 수긴 수인데 이게 다 좋지 제대로 된 않은 수가 아니죠. 수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 민주당이 얻는 게 뭐겠어요? 저는 세계를 잃어버린다고 봐요. 예. 민주주의가 파괴돼요. 예. 옛날 자유당 때 4.4.5입 개헌도 이런 식으로는 안 했거든요. 아. 과거에 JP 때 의원 꼬기는 좀 했어요. 예. JP 쪽이 국회의원이 적어서 교섭단체 만들어주려고 의원 꼬주기는 했는데 그 정도는 좀 이해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자당 의원을 탈당시켰는데 그 사람을 또 무소속으로 해서 또 안건 심의를 한다. 예. 이게 양양자 의원 사보임 할 때부터 꼼수에다가 민영배 의원 탈당도 또 꼼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또 안건 소위는 나이 많은 사람이 좌장이거든요. 예. 대삭 바꿔서 저 46년생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또 글로 또 보냈어요. 제일 연장자가 위원장 역할을 하게 그렇죠. 되니까요. 아니 바둑에서도 왜 묘수 3번이면 패한다잖아요. 민주당이 저는 패하는 게 민주주의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또 포기하는 게 범죄 수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6대 범죄나 수사 올 예. 수도배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경찰에 바로 갈 수도 없고 예. 예를 들면 주가 조작을 그 금융 감독원에서 했다. 예. 검찰에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할 데가 당장 없습니다. 공정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범죄 수사가 수도이 되고 또 하나 민주당이 포기한 게 저는 지방선거를 포기했다고 봐요. 예,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렇게 폭주해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 줄여서 예. 제 궤도로 들어와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나누는 거는 사실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예. 그게 서구에서도 많이 하니까 예. 그 시간을 두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6개월 말미를 둔다든가 예. 하면 되는데 지금 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해야 되는 법이 있나요? 예? 그 전에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일이 꼬이고 꼬이는 그래서 거죠. 야당 예. 쪽에서는 이거 혹시 뭐 정권 이후에 어떤 수사 상황 이거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뭐 노리는 건 두 가지죠. 정치 보복 수사. 예를 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맞고 또 하나는 문재인, 이재명 지지층을 단결하는 거 뭐 두 가지 목적인데 제가 보기엔 그 두 가지가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공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넘어갔는데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그 대변인 통해서 국민소통수석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속도 조절 없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 빠지는 모양새니까 너무 무한 질주하는데 그 끝은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성과를 얻기 어렵다. 조은현 왜 보수의 생각법 쓴 바둑 기사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 아플수록 복귀하라고. 야. 바둑 돌 때 지면은 눈물 흘리면서 외전나를 복귀한대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진 게 내로남불, 오만, 독주 이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 실패에서 하나도 안 배우고 똑같이 또 따라하고 있어요. 굉장히 민주당의 미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박찬희 교수님, 이게 무리수로 지금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수로 보이는 내용을 밀어붙이는 거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뭘 의식한 겁니까? 뭐 지지층의 요구이기도 하지만은 현실적인 또 측면이 고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가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자 그렇게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예.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예.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100% 확실하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죠. 취임 이후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한테 그 법안이 가서 최종 결정을 받게 되는가, 이게 문제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20년 동안 민주당이 꿈꿔왔던 검찰 개혁의 이제 완결판을 쓰기 직전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의 다수당이 되는 예. 민주당이 막판에 이게 어그러지게 생겼으니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권에 이제 신여권에서 예.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테니 충분하게 좀 논의하자 이런 타협의 어떤 공간이 있다면은 이렇게까지 서두를 일이 아닌데 예. 지금 양쪽이 지난 대선 때부터 정면 충돌을 해왔고 예. 한쪽은 소위 말해서 수사하겠다, 적폐 수사하겠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검찰 도저히 그만 놔둘 수 없다. 이게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일단 그럼 다음 기사는요. 국민의힘 반응을 좀 적고 있죠. 보겠습니다. 자, 다 계획이 있다더니 막장 탈당극이다. 여기 또 막장, 꼼수, 폭주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아니 이거는 4452 버금가는 행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정의당은요.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다. 이렇게 또까지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또다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께서 검수완박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습니다. 묻습니다. 민영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렵니까? 자, 김재섭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요. 자, 민주당이 이 정도로 뭔가 꼼수, 막장, 폭주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는데도 이 정도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은 막을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180석의 거대 그 몸집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 먹고 밀어붙이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막을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건 조정위도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 민주당이 앞서서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지만은 이런 말 그대로 힘자랑, 덩치가 크다. 나는 힘을 쓰면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제 이 힘자랑 때문에 이 국민들께서 심판을 좀 하신 면이 좀 있는데 과거에도 우리가 21대 국회가 처음 우리가 이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도 대개 야당 몫으로 배정된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절대 양보하지 않아서 모든 상임위 위원장들을 다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는 사실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만 복귀를 좀 해보자 그러면 위성 비례정당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했었는데 사실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대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 문제를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도 우리가 언론중재법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이번 그때는 무소속인 분을 야당 몫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열린민주당이 사실상 민주당이랑 같이 소통을 하는 그런 예. 정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몫으로 김의겸 의원을 집어넣는 그런 꼼수를 또 부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꼼수가 계속 반복되고 힘자랑이 되고 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예. 교묘하게 그 법을 이용했다라는 식으로 많은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아니 당장 저희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예. 국민의힘이 불법 아니다라는데 그 메시지를 내니까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이 아니면 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똑같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언론중재법만 보더라도 본회의에서 입법 중단이 됐었거든요. 청와대에서도 신중론을 제기했었고 모든 국제사회나 시민단체들도 언론중재법의 위험성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한 호흡 거르고 본회의에서 입법 중단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일 것 혹시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사실은 정면 충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타협안, 중재안 이런 걸 낼 수는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예. 야양자 의원도 사보임, 그다음에 갑자기 민영배 의원 탈당 이 정도의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형태의 밀어붙이기라 그러면 예. 본회의에서도 사실 저희가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필리버스터만 해도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180석이 딱 채워지면 예. 필리버스터도 막을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중단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대충 180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리버스터까지 막아버린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법안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께 호소하고 읍소하고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 예. 형사사법 체계가 완전히 망가진다.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리는 것 말고는 사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기사는 민주당 내부의 어떤 목소리를 좀 담고 있죠. 보겠습니다. 자, 역시 뭐 위장탈당, 사보임 꼼수인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각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걱정을 지금. 여기 보면 뭐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실까요? 맨 아래쪽에. 비판을 하면서 나온 표현들인데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뭐 경악도 있네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 형태 변호사. 민주당 내 분위기는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옵니까? 아니면 거의 그냥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게 대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지금 우려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이거는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 양양자 의원. 여기 이제 약간 좀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 그렇죠. 목소리를 담았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양양자 의원의 저런 생각을 확인 안 하고 그러니까 사보임까지 해서 사실 그것도 꼼수라고 지로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왜 그러냐면 보통 사보임 한다 그러면 본인한테 물어보게 마련이고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입장이 바뀐 건지 저는 좀 궁금한데. 그런가요? 어찌 보면 된 겁니까? 어쨌든 이제 요구를 먹게 생겼는데 예. 한 번 먹을 요구를 지금 두 번 먹는 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번째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좀 미스인 것 같다 이런. 두 번째는 더 복잡한 과정으로 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뭐 복잡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뭐 타협의 여지는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뭐 거부권 행사 않겠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검찰 측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대배심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수사권 없어도 뭐 수사 지휘권을 남겨둔다든지. 그렇죠. 검찰총장이 그런 중재를 그렇죠. 국회에서 좀 얘기했죠.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6대 범죄 뭐 없애면 굉장히 뭐 큰 게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건수가 한 250만에서 200만에서 250만 건 됩니다. 근데 6대 범죄 수사건이 검찰이 하는 거는 한 4천에서 5천 건이에요. 0.2%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한 걸 뺏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수사권이 남아 있느냐. 그러면 결국은 뭐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할 수 있는 예. 권한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대법원에서도 지적하는 분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타협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뭐 무조건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어쨌든 그럼 그 정도면은 민주당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그 정도 안건이 중재안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좀 그 대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검찰에서도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가 옛날에 의학 분업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결국 갔거든요. 예. 방향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영장 청구, 경찰이 청구했을 때만 영장 청구할 수 있다든지, 예. 그다음에 고소인이 이의 제기했을 때만 뭐 보완 수사를 명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법안이 완전 뭐 무결한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협상을 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두 분은 아까 김재엽 위원장도 그렇고 뭐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약간 김재엽 위원장 이거는 지금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는 그 쉽지 않다 그러는데 예, 발언께 드릴게요. 김재엽 위원장. 이제 협상의 여지가 그 앞서서 이제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검찰의 수사권 자체가 원체 적었다. 큰 의미가 없다. 실무상에서는 예. 큰 의미가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0. 몇 %, 그러니까 수로 따지면 그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검찰들이 했던 수사들을 저희가 복기를 해보게 되면 예.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아.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상직 의원 이스타항공 관련된 사건, 윤미향 의원 이 후원금 횡령 사건 등등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예. 검찰이 지금 해왔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을 지금 경찰한테 전부 이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가 적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들을 검찰에서 해왔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아무리 수가 적다고 해서 이것마저 뺏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이 양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중대 사건, 뭐 중대 범죄로 의심이 되는 사건들, 뭐 이런 걸 다룬다는 거네요. 예, 형우택 변호사. 이게 왜 논란이 되냐? 저도 뭐 말씀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 기본 안 푸니까 무혐의 해준다. 그 누가 또 동의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장관 가게 길을 열어준 거잖아요. 아니, 부인은 주가 조작은 소환도 안 하고 뭐 산업부 장관 그 뭐 대법원 기다렸다는데 3년 동안 기다렸다가 갑자기 수사 시작하고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처럼 공정하냐? 이걸 그렇죠. 묻는 거네.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과연 공정하게 쓰고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중요한 수사다 그러면 왜 이런 중요한 수사는 왜 안 하느냐 말이죠. 거기에 논란이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지점이 지금 들으셨죠? 다르잖아요, 지금. 두 분이 각각의 정당에 소속돼 계시거든요. 근데 바라보는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잘 안 열리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